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희가 하반기 공채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뉴페이스 정찬훈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가득 채워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뉴페이스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정찬훈 컨설턴트님 먼저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정찬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삼성화재 그룹 공채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계 기업 이직까지 한 8개 정도 회사를 이직하면서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취업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림통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진원 쌤 이번에 또 배우. 목소리가 거의 배우급으로 네. 데리고 오셨네요. 그니까요. 네, 항상 배우 쪽으로 약간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잘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질투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혼자 나오시는 건 아니죠? 그니까요. 걱정. 살짝 삐치신 것 같은데요. 반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활약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네. 저희가 오늘은 삼성 계열사죠. 삼성화재 하반기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네.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반기에서 삼성화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쌤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이시니까 먼저 네. 찬훈 쌤이 해주실까요? 네, 삼성화재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뭐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삼성화재 대인 손해사정 출신인데요. 제 옆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연봉을 1억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잘 되어 있어서요. 삼성화재 대인 손해사정이라 그러면 대인 손해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3, 4주 안에 대인 손해사정 자격을 딸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삼성화재의 매력입니다. 네. 네. 삼성화재가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진원 쌤도 혹시 추가로 삼성화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 이제 보험업이라는 게 사실은 150년 된 비즈니스예요. 엄청나게 오래됐고 보험사들은 대부분 초우량 기업들이 많거든요. 삼성화재도 이 삼성그룹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고 사실 얼마나 이 비즈니스가 탄탄하게 이루어졌나 볼 때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남겼는지 순이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삼성화재의 순이익은 삼성 전반 그룹사 중에 넘버 4 안에 들 정도로 정말 탄탄한 초우량 기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고연봉 그리고 안정성을 요구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 요구를 하실 때는 삼성화재라는 것 또는 이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아는 거지만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생명이랑 네. 삼성화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지 이건 진원 쌤이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화재랑 이제 삼성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삼성생명은 사람의 이제 생명과 관련한 보험들, 뭐 네.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되고요. 삼성화재는 이 사람을 말고 사람을 둘러싼 재화와 물건에 관한 것들, 이제 선박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 산업재 쪽에서 이 선박에 대한 부분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뭔가 로봇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고를 역시나 보장을 해주는 부분에 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화재는 삼성생명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B2B 위주의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보험 외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삼성생명은 이 생명과 관련한 보험을 하는 곳, 그다음에 화재는 이제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서 사실 명칭도 분리가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법적 규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훈 쌤이 삼성화재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찬훈 쌤 또 어떻게 진원 쌤의 말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진짜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저 삼성화재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친척분들이 명절 때 만나면 삼성생명 다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쉬운 기준으로 생명은 사람을 보고
그 재해를 보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에 대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 손해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아픈 것을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비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 화재에 대한 가장 간단한 기준은 세우실 그 생명과 화재가 같이 영역이 있는 제3보험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3보험이라는 영역을 간단하게는 이해하시고 이제 면접을 들어가셔야만 생명과 화재에 대한 큰 차이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짚어보기 전에 상반기 채용은 어땠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 쌤이 보시기엔 어땠나요? 네, 삼성화재는 지금 가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삼성그룹 중에서 합숙 면접을 봐요. 근데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합숙 면접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직무 적합성 평가, 소위 이제 서류 면접보다는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보통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100대 1을 충분히 넘고, 왜냐하면 그만큼 연봉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 안정성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금융권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산업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서 아마 충분하게 많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평균적인 TO는 60명에서 한 80명 정도, 꽤나 많이 뽑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기업의 재무 담당자라든지 또는 인사 담당, 마케팅 이런 쪽들은 정말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해요. 근데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규모가 상당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삼성화재 또는 이 보험사의 영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인적 대면 채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TO를 좀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좋은 점들은 보통 은행권이 최근에 TO가 뭐 정부의 입김 때문에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디지털화 때문에 행원, 일반적인 그 행원은 TO가 많이 줄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꾸준한 TO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 삼성화재는 보통 대면 채널이 정말 강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꽤나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화 때문에 TO가 줄어드는 현상은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면접도 신경 써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금융권보다는 그래도 준비를 좀만 잘하고 면접만 조금만 준비 잘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규모도 어쨌든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찬훈 쌤도 이제 삼성화재 출신이시니까 혹시 네. 몇 년도에 입사를 하셨나요? 아, 부끄럽지만 2009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너무 오래됐는데요. 아, 네. 10년 10년이 10년 넘었네요. 전이죠. 네. 네. 지금과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겠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번 상반기 채용 큰 차이가 있는 편인가요? 삼성화재에서 채용하는 직군은 영업 관리하고 이제 대인 손해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예전과 지금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뽑았었고요. 그리고 채용에서 가장 특이점이 있다면 인턴하고 그리고 이제 공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있는데요. 저 또한 이제 인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공채를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삼성화재 비즈니스 자체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제 보험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손해사정이라는 영역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준비가 많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인턴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인턴을 하게 되면 미생에서 봤던 이제 PT 프로젝트를 진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저 또한 그런 PT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PT에서 발표했던 9명이 모두 합격했어요. 삼성화재에서는 아무래도 대인관계나 아니면 적극성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의 이제 기회 요인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찬훈 쌤 그때 2009년 지원 당시에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나요, 삼성화재? 삼성은 뭐 항상 언제나. 인기가 많죠. 삼성생명하고 화재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들은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연봉 때문에 삼성화재를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기회 요인 그리고 다른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삼성화재는 언제든 인기는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인기도 굉장히 많고 하반기에도 더 규모가 늘어날지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60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를 뽑는데 평균적으로는 80명인데 보통 하반기에 많이 뽑아요. 네. 그만큼 TO도 많이 늘고 연말에 이제 기업들은 뭐 정년퇴직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재정리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하반기에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근데 워낙 TO가 사실 많은 수치예요.
근데 뭐 취업난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TU가 많기 때문에 뭐 경쟁률도 사실은 아까 제가 뭐 100대 1 정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부분의 곳들이 사실 뭐 200대 1, 300대 1, 어떤 곳들은 1000대 1을 넘어요. 뭐 그런 것들은 아마 고민을 잘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사에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지원을 안 하는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는 분명히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이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좋은 직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우 쌤도 하반기 규모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손해보험사들도 생명보험사들도 이슈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삼성의 이제 그룹에 채용을 해야 되는 사실 정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채용 규모는 80명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손해보험 쪽에서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손실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손실 때문에 손해보험 산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흔들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명 내외 정도의 채용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번 상반기에서 어떤 직무를 채용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직무별로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훈 쌤이 먼저 해주시죠. 네, 영업관리하고 손해사정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손해사정 부분을 제가 더 잘 아니까 손해사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채용을 보시면 손해사정에서 대인보상과 장기손해사정 이렇게 두 가지를 뽑는데요. 손해사정 직무들을 검색해 보시면 일반 직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선박이라든가 이런 좀 특수한 손해가 사정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장기보상이라는 것은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병원비 산정하는 것들. 그리고 자동차 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계약자가 사고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을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애니카 손해사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약관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과실에 대한 이해라든가 각각 이해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오는 것은 손해사정사밖에 없겠죠. 손해사정사 이외의 직군들은 문서를 이해 잘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유사한 본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해간다면 합격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게 손해사정이 일반, 장기 보상, 네, 자동차 대인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다른 직무는 진원 쌤이 좀 네.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그 외에는 영업관리 직무로 뽑고 있는데요. 영업관리 직무는 여러분들이 영업이랑 보통 혼동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이 보험업에 지원하는 분들은 이거 보험 영업 직무 아닌지 이제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신데 네. 사실 영업이랑은 전혀 다른 직무예요. 그래서 영업은 이 RC라고 해서 리스크 컨설턴트라고 이제 삼성화재에서 따로 뽑습니다. 네, 따로 뽑아서 그게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 공채를 통해서 또는 인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업관리 직무는 친절하게 그 삼성의 직무 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뭐 하는지 마케팅, 교육,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 리스크 컨설턴트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험 설계사분들이 삼성화재 안에 이제 그분들을 성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럼 못하는 분들을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 좀 영업을 해보자라고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또는 시장 조사를 해서 잘하는 분들은 이쪽을 가서 더 잘하게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 관리는 보통 리더십과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고 대인관계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이 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합숙 면접을 통해서 아무래도 대인관계적인 부분을 훨씬 더 보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입사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험을 판다고 하잖아요. 이거랑은 맞아요. 아예 좀 다른 네, 거라고 전혀 보면 다르고요. 될까요? 아. 직접 현장 영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네. 전혀 다른 직무고 아마 순환 보직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업관리 직무로 들어간다고 하면 백오피스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보험 설계사분들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관리를 해나간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잘하는 분들 관리해주고 뭐 보상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무 역량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취업을 할 때 있어서. 그러면 지원자들이 어떤 점을 어필을 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알면 좋을 텐데 찬우 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직무에 대해서도 우선 제가 손해사정을 계속 맡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손해사정을 말씀드리면 대인 손해사정을 경험했으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접수되고 나면 우선은 과실률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의 과실이 많다면 상대에게 이제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합의금을 산정하고 그리고 직접 고객을 만나고 설득해야 되는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약관을 통해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논리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무기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설득을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융사에서는 민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그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도 이제 막 보험 설명하고 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찬훈 쌤이 하셨던 것처럼 인턴 쪽 하면서 실제로 좀 업무를 익혀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좀 다른 식으로 직무를 경험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관리 직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 에피소드는 동아리라든지 또는 봉사활동에서 내가 리더로서 뭔가 성과를 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리더십과 팀을 이뤄가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만 말씀드리면 보통 리더십을 쓰라고 하면 10명 중에 8명, 9명들은 다 내가 짱이었다. 또는 내가 이제 뭐든지 다 해가지고 팀을 이끌었다. 동기부여 안 되는 사람들도 내가 막 열심히 도와줘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 혼자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에피소드보다 오히려 그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뭔가 역학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짱먹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1등하게끔 하는 게 결국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특히나 이 보험업의 영업관리는 훨씬 그런 게 강조돼 있어요. 결국 내가 영업 현장에서 성과 띄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리스크 컨설턴트 분들을 한 명 한 명 잘 동기부여시켜서 그들이 1등하게끔 하는 게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관리 경험을 우대한다고 해서 리더십을 쓸 때 내가 다 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내 할 일 말고 꼭 여러분들 리더 또는 팀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사원, 그냥 평담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팀의 공동성과 달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보였다면 그 부분을 내가 좀 헌신해서 했다. 그래서 내가 1등은 아니었지만 우리 팀의 공동성과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이런 에피소드를 강조하는 게 좋아요. 네. 특히나 지금 이 삼성화재는 RC분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분들이 40대 이상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계 보험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여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40대 되는 분들을 통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 동아리하고는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동아리에서 했던 것들, 봉사활동했던 것보다 뭔가 다양성이 있는 그룹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해봤던 경험들이 훨씬 더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면 영업관리라는 것이 어쨌든 보험사 또는 금융사의 영업관리는 다른 영업관리랑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인적 특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에세이나 면접 때 어필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는 전형별로 전략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찬훈 쌤이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평균적인 스펙들을 보면 대졸 학점 기준으로 3.5점 아니면 토익은 82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본 기준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삼성은 이제 최소 학점 기준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토스 5 레벨 5 수준이고 이제 오픽 수준으로는 IL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치 마시고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어떻게 잘 자기를 어필할 수 있을지를 중요합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룹 연수원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급들 정도 되는 분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각 평가 요인들에서 A 고과를 받지 못하면 모두 A를 받지 못하면 서류는 통과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서류에서 자기소개에 있어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이력서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토스 5 레벨 6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상반기의 지원자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진원쌤 혹시 제자들 중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영어 성적이 중요한 이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보험사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삼성화재가 지금 넘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등의 고민은 시장의 파일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쓸 때 면접 볼 때도 내가 국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통해서 뭔가 좀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삼성화재가 매출액 또한 6,400억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이 의무 가입이잖아요. 자동차를 만약 여러분들이 타면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면은 차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의무보험 가입이 아니에요. 거기는 40%밖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할 수가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배상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본인이 그쵸. 부담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말고도 사실 많은 기업, 많은 이제 나라들이 아직까지 보험 체계가 안 완성되어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나가야죠, 맞죠? 근데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제 어학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가 토익으로 말씀 안 드리고 계속 토익 스피킹 또는 오픽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붙은 분들 보면 일단은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되지만 그래도 보통 붙은 분들은 한 레벨 7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많고요. 뭐 영어를 물어보는 근데 면접은 없었어요. 예, 영어는 뭐 이제 임원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영어 성적이 좀 낮을 경우에는 충분히 태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화재 비즈니스 현장을 봤을 때는 분명히 글로벌적인 어필 중요하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영어를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고 지금 시간이 아직 있잖아요. 네네. 3월 달에 공채가 난다고 하면 죄송해요. 9월 달에 난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먼저 올리고 학점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영어 성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적이라든지 또는 전공은 무관했었어요. 그 전공은 신방과도 붙었고 실제 기계공학도 붙은 친구도 있었고 왜냐하면 뭐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사실 이제 보험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공은 무관한 것이 결국엔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탈락을 했던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또 재도전을 했을 때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가 고민이 될 텐데 찬은 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3회 제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다시 지원한다면 사실 그건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떨어졌다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다면 서류 전형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봐서 달라진 점들을 어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겠죠. 자기소개서를 예전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다든가 그런 이제 노력 없이 또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떨어졌는데 또 지원하는 것 자체는 필터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진원 쌤이 자소서 전략을 좀 짚어주셔야 될 텐데 네. 먼저 난이도는 어떤 편인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는 이력서에 대한 부분. 이력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공을 기입하게끔 되어 있고 관련 경험들 녹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뭘 쓸지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크게 세 항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삼성화재를 지원한 이유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성장 배경, 세 번째는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본인 의견을 어필해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한 2개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세이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면요. 이 보험 산업에 대한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내용만 너무 언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는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무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삼성화재는 여러분들이 보험업을 잘 모르잖아요. 들어가면 육성 체계가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도로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화재 산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보험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또는 직무적인 역량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미션이 과연 이 삼성화재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2가지 정도 근거를 통해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험만 녹이시면 안 돼요. 경험은 결국 이제 백업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의 지원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거를 근거하게끔 내가 꿈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한 단계별로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뭐 단기적, 중장기적인 꿈이 될 수도 있고 네. 내 영업관리적 능력 또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근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세이 2번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항상 앤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뭔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 놓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한 2가지 정도 사건으로 언급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하고 연결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한다면 사람하고의 연결성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어느 글로벌적인 환경하고의 연결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 혼자만의 뭔가 얻은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현상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가치관 정립했다는 걸 쓰는 게 이 삼성화재에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은 무엇일지도 저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찬우쌤 제자들 중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어려웠다고 하던가요? 진원쌤이 지금 1번하고 2번을 말씀하셨죠. 네. 1번과 2번은 사실 모든 거의 자기소개서에 다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3번 사회 이슈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 이슈 그러니까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머리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방향을 좁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회 이슈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지원하는 건 손해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이고 내가 지원하는 건 직무가 따로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손해보험과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것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지금 영업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지금 진원쌤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연령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인터넷 보험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손해 사정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손해 사정도 되게 능숙해지고 있고 스페셜 인베스티게이트 유닛이라는 SIU라는 팀들도 만들어가면서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람들도 진흥화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핀테크를 활용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신다면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3번 하나만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3번도 마찬가지고 PT랑 창의성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공통적인 거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3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주제는 잘 잡아요. 주제는 아까 찬훈 쌤이 말씀하신 뭐 인슈테크 관련해서 잘 잡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내 견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슈어테크, 핀테크 전부 다 뉴스 기사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견해를 구조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팁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잡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만의 견해, 그게 마이너한 견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뉴스에서 전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견해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한 2개 정도를 넣는 게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분들은 면접을 꼭 넘어야 될 텐데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은 쌤이 면접을 넘어서 최종 합격까지 가셨으니까 네. 실제로 본인이 느낄 때 삼성화재만의 면접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 때는 합숙 면접이 없었어요. 합숙 면접이 없었는데 지금 합숙 면접을 하는 이유를 가장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영업관리하고 손해사정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건 사람이거든요. 네. 영업관리는 사람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고 손해사정은 피해자 아니면 우리 피보험자를 만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합숙 면접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 도입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합숙 면접을 준비하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면접이죠.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면접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가산점을 받으면 또 합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T 면접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임원 면접까지 총 4가지의 면접 과정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삼성화재 합숙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합숙 면접은 우선은 첫 번째 3가지 면접을 동시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오전에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PT 면접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음 날에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팀워크를 보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계속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레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블록을 하기도 하고 계란 깨는 것들을 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이제 같은 팀원들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하는가, 어떠한 사람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네. 이게 그럼 가면은 단순히 좀 MT처럼 네. 즐겁게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 안에서도 분명히 뭔가 평가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행동을 잘 보여야 될까요? 우선은 자기소개는 한 2번 정도 하게 돼요. 선배들하고도 2번 해야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팀원들한테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자기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어필하는가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면접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람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고 팀워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각각의 이제 해야 될 영역들은 다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꾸준히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 아니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 또는 이제 꼼꼼하게 사안을 지켜봐야 되는 사람, 팀워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우선은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더 어필하는 이제 면접 태도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그 PT 면접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네. PT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PT 면접은 우선은 30분 동안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요. 3가지의 이제 질문들을 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이냐면 결과를 말하는 면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제 PT 질문에 따라서 결과를 말하는 데 너무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논리 구조를 갖추고 대답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우리가 많이 연습했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스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what, why, how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리 구조를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출됐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나만의 말하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의 논리를 부각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연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면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의성 면접도 있는데 네. 취준생들이 창의성 면접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진원 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성 면접 형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사안들을 주어주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방법을 한번 고만해봐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2번째는 새로운 뭔가 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를 상황을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창의성 면접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회사의 창의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의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결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기존 거에서 조금 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고민해서 내 안을 어떻게 끌어낼 건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시면 NCS에서 10대 역량 정의해 준 것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춘 방법들을 조금 여러분들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창의성 면접은 그래서 딱딱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너무 늘어지고 너무 정말 창의적인 정말 평가를 하기 힘든 답변들을 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딱딱한 템플릿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한 20% 정도 비율, 본론은 한 60% 정도 비율, 결론은 한 20% 정도 비율. 그래서 100%를 그렇게 나눠 보시고 서론은 내가 본론에서 어떤 점들을 연계해서 말할 건지를 말씀하시고요. 본론은 60%를 또 3분의 1씩 잘라보는 거예요. 그럼 본론에 3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20% 첫 번째, 20% 두 번째, 30%, 20% 세 번째.
그래서 본론에 내가 창의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각을 잡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언을 좀 얻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삼성화재 준비하는 분들에게 신의 한 수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찬우 쌤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삼성화재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인들이 파악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는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직무에서 이제 중요한 인성적인 능력이라든가 그 직무를 발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선 자신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성적인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고 삼성화재에 대한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학점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 같은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원 쌤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금융권은 많이 준비하고 은행권이라든지 증권사는 많이 준비하세요. 근데 저희가 오늘 삼성화재를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어떻게 되면 보험이라든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근속연수가 정말 높고 괜찮은 기업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세요. 보험 설계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재고를 해야겠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위험을 분산을 시켜서 품앗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험업은 결국 150년이 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성과 고수익에 대한 부분에 따른 연봉을 만약 요구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넓게 금융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험업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돈 말씀 주신 트로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정찬훈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